9988H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암보다 삶의 질과 생활에 너무나 큰 불편을 주는 퇴행성 관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관절 수술 무섭지 않으세요? 관절 수술은 맨 마지막에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이 생기는 원인을 현대의학적 측면에서 찾아보면 관절에 있는 연골, 물렁뼈의 손상 또는 태화에 의해 닳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연골, 물렁뼈의 손상이나 태화는 유전적이거나 비만과 나이에 따라 관절의 손상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대개는 비만과 나이가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골에 닳았다는 이야기는 연골이 재생이 되지 않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연골이 재생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연정혈요법으로 보면 피 순환을 막는 어혈로 혈액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치료하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골이 재생되지 않고 닳아서 생긴 관절염이기 때문에 연골이 재생되도록 해주는 것이 치료가 아닐까요?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퇴행성 관절의 치료 방법에는 먼저 물리치료요법과 주사요법으로 통증을 없애보지만 임시적이라서 그 다음은 수술요법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로 치환술에 의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법은 연골을 재생시키는 치료법이 아니고 자동차 부속을 갈아 끼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먼저 물리치료요법은 저주파 치료, 간섭파 치료, 초음파 치료, 적외선 치료, 레이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관절염 초기 치료로는 주사요법으로서 초기 관절염은 DNA 주사 치료, 관절 내 연골 주사와 같은 비수술 치료로 증상을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줄기세포 치료술과 같은 간단한 수술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약물은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어느 정도 가라앉힙니다. 그 다음은 연골 주사로서 히알루론산 주사인데 관절에 윤활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은 저주파 치료인데 신경을 통한 통증의 전달을 막는 통증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적외선 치료로 또 초음파 치료인데 온열 작용으로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통증 조절을 위해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는데 소염 진통제는 위, 콩팥, 간 등의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의사의 처방 아래 치료를 받으십시오. 수술적 치료 방법에는 절골 수술, 관절경 수술, 인공관절 수술, 레이저 수술, 각종 고정 수술 등의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로는 부분 치환술과 전 치환술이 있습니다. 지금 잠시 현대의학 측면에서 보는 관절염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원인과 치료술에 있어서 원인보다는 자동차 부속을 갈아 끼우는 듯한 치료법으로 관리하는 것을 보셨죠? 현대의학은 왜 관절의 연골이 닳고 뼈가 약해지는지 그리고 근육이 약해져서 전체적으로 우리 몸이 아프게 되는지의 원인을 찾기보다 통증을 줄여주는 약물 치료나 심한 환자의 경우 치환술로 관절을 갈아 끼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치료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많은 수술 부작용 같은 이야기 또는 재발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수술요법을 선호하지 않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관절염 수술 무섭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은 마지막에 하십시오. 우선 수술적 치료를 하기 전에 관절염의 자연치료법은 먼저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체중을 줄여 관절 연골에 몰리는 힘을 줄여서 관절 손상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 관절에는 7kg의 무게가 실려 물렁뼈가 닳게 됩니다. 따라서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체중을 줄이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타기 등이 관절 주위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관절 연골을 보호하여 관절을 튼튼하게 하므로 이런 운동과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적당한 운동들을 하십시오. 이렇게 체중도 감량하면서 적당한 운동도 하고 연골 재생에 도움을 주는 건강식품도 드시면서 자연정혈요법으로 어혈을 뽑아낸다면 수술을 하지 않고도 퇴행성 관절염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극복한 사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 정열 측면에서 보는 관절염이란 심장에서 무릎 관절까지 이어지는 혈관의 대부분 혹은 일부분이 모세혈관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무릎 관절까지의 혈관이 막혔다면 무릎 아래까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혈이 끼고 혈관이 막혔다고 하는 것은 혈액이 근육과 뼈에까지 도달하지 못하므로 세포가 살 수 없어 신진대사 활동이 끊겨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정열요법에서의 치료법은 수술하거나 의료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며 약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의 위험도 없습니다. 사열을 하려면 먼저 혈액의 순환도를 이해하시고 혈액 순환도에 따라 사열을 하시면 됩니다. 혈액의 순환도를 보면 그림에서 보듯이 혈액은 심장에서 품어진 피는 머리와 팔다리, 온몸으로 혈액이 순환합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만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사열로 신장과 위장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하며 그리고 무릎을 할 때에도 허벅지에서부터 발끝까지 순차적으로 사열해 주어야 합니다.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하나를 완전히 고치려면 신장, 위장, 간장을 먼저 치료하는 것 외에도 더 많은 시간과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허벅지의 어혈을 제거하고 무릎 관절이 아래 위와 주변에 숨어 있는 어혈을 뽑아 버려야 하며 무릎 관절 이하, 발목과 발까지 모두 건강하게 하면 더 좋을 수 있으며 또 기왕이면 머리와 척추의 어혈을 제거하여 중추신경이 건강해지면 관절염도 최고의 상태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혹시 목, 어깨, 허리, 무릎, 발목 등 관절염으로 고통당하고 계신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자연정열요법을 홍보해 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주셔서 단 한 명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건강을 되찾는 기적 같은 일이 생겨나길 바라면서 오늘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시청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